우리가 왜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게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가장 먼저 집세, 공과금, 식비 같은 고정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외식하고 쇼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렇게 한 달이 끝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이 구조를 매달 매년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잃는 순간, 수입이 끊기는 순간 이 구조는 바로 무너집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병원비처럼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돈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대출이거나 카드 돌려막기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두고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이라는 게 참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돈은 아주 단순한 수학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기지 않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벌면 쓰는 구조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당장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20대라면 더 그렇습니다. 20대의 소비 습관이 잡히면 30대와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대에 조금 검소하게 사는 선택은 30대 이후에 훨씬 편안한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불편해 보여도 나중에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지, 어떤 집에서 살지,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가 모두 이 시기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절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많은 분들이 절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절약은 힘든 것이고 참고 사는 것이고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절약이란 낭비를 없애고 의도적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고 그 지출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 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간이 넓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과 관리비, 대출이자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비싼 차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이동수단인데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차가 아니라 할부금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외식, 습관적인 쇼핑도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라서 쓰는 돈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런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월급이 늘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월말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 하나만으로 인생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순간이 탈월급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대라면 이 선택의 힘은 훨씬 더 큽니다. 20대에 검소하게 사는 선택은 30대와 그 이후의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집, 미래의 가족, 미래의 선택권으로 바뀝니다. 자, 앞에서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끼며 살아도 인생에는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일,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일, 병원비나 수리비처럼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준비된 돈이 없다면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월급에 묶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비상금, 즉 응급자금입니다. 비상금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돈이 남으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돈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 돈은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저축 계좌로 바로 옮겨서 손대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은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실직했을 때,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처럼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여행이나 쇼핑,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목표 금액도 분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가능하다면 12개월치입니다. 이 금액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이 늦어도 덜 불안해지고 회사에서의 선택도 조금 더 당당해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더 이상 월급 하나의 인생을 올인한 상태가 아닙니다. 월급이 잠시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2단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30대 이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준비가 미래의 집, 미래의 가족, 미래의 선택권으로 이어집니다. 비상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을 계속 저축만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상금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같은 금액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두기만 하면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조금씩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험하다, 어렵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을 활용하되 특히 인덱스 펀드처럼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소비하지 않고 다시 투자합니다. 그렇게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게 해주는 마술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돈의 가치를 지켜주고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불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가만히 두고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줍니다. 특히 20대 이 단계를 이해하고 시작한 분들은 30대 이후 훨씬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자, 앞선 단계들을 거쳐 오셨다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했고 비상금이 있고 투자를 통해 돈이 자라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급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장 월급이 끊기면 무너질 것 같은 위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비로소 선택지가 생깁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되고 수입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이드 잡입니다. 우버와 같은 추가 노동일 수도 있고 본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업을 고민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온라인 컨텐츠, 각종 디지털 수익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입은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간도 들고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유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월급 하나에 100%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단순합니다. 벌면 쓰고 쓰면 다시 벌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 안에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구조는 다릅니다.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만들고 투자로 돈을 성장시키고 수입원을 다양하게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단기간에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20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들은 30대 이후 훨씬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절제와 준비가 미래의 집과 가족 그리고 선택권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지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